네. 제가 알기로 이번에 여자 팔굽이 네. 자세가 바뀌었다는 그죠. 거 무릎을 이제 대지 못하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혹시 그런 자세 같은 것도 조금씩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네. 혼자서도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런 공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준비 자세가 이제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목보다 어깨가 뒤로 가 있으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허리가 말린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곳까지 닿는 구간이 쇄골 쪽으로 와버려요. 쇄골 가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신체부에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방어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목은 그대로 두고 어깨를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손목이 지탱해야 되는 무게가 굉장히 많아지죠. 갑자기 머리고. 근데 이게 기본 자세거든요. 네, 손목이랑 어깨랑 일직선으로 둔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무릎을 대고 했기 때문에 사실 팔굽혀펴기보다는 그냥 밀어내는 힘만 있으면 다 가능했어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이렇게 빼도 충분히 센서에서 읽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자세가 무슨 말이냐면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가 약해서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또 여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분들한테 초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소위 말해 엎드려 뻗쳐하는 자세 있죠. 이 자세로 복근에 힘을 주고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복근에 힘 다 풀고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금방 허리에 부상이 오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팔굽을 준비를 하셔도 10월 달을 노리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아예 평지에서 하나도 못하는 분들도 저는 30개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희 6경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팔굽을 바뀐다고 하니까 초반에 오셨을 때 10개가 안 됐거든요. 센서에서 하나도 안 찍혔는데 지금은 40개 해요. 지금 4개월 정도 운동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학생분들도 초반에 팔굽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태에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초반에 저희 그냥 벌을 세워놨어요. 네, 이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고 최대한 같이 내려가려고 해라. 온몸이 같이 내려가려고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이것도 정말 안 된다고 하면은 벽으로 가야 된다. 벽으로. 네, 벽으로 가서 거기 가면은 맞는 거였어. 벽에는 중력을 최대한 덜 받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밀어내는 것부터 일단 해요. 네, 만약에 이거 자체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네, 이거 팔 접는 것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안 되는 분들 많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경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벽에서 내 허리 정도 오는 뭐 싱크대도 괜찮아요. 이 싱크대를 잡고 밀어보고 싱크대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면은 책상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뭐 의자. 그러니까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밀어냈을 때 그 기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되면은 다시 저 팔굽혀펴기까지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쪽 여기로 네, 이 기기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처음에는 한 자기 명치 정도 오는 높이에서 복근에 힘을 주고 이렇게 연습을 해요. 네, 연습을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점점 한 발씩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자세 잡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체력학원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가구나 기구 이용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경사를 쭉 내려가셔야 되고 중요한 게 몸이 완전 일자인 상태에서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대부분 배가 내려가고 얘는 나중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플랭크 자세 있죠? 네, 플랭크 자세는 이게 팔을 구부리고 하는데 우리는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니까 팔을 다 펴고 플랭크 자세 버틸 수 있어요. 당연히 부가적으로 어깨도 조금 강하면 좋고 여자분들이 하면 좋죠.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시죠? 그리고 또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는 어떤 부위가 단련이 돼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나요? 윗몸 일으키기를 처음에 할 때 혹시 어디가 아파하셨어요? 저는 허벅지가 아팠어요. 허벅지. 네. 전체적으로 근력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네. 여기 위에 윗복근이랑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벅지가 아플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상하체 리듬을 전혀 못 쓰는 사람한테 오는 전형적인 통증이에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58개, 55개를 하려면 근력도 근력인데 이게 몸의 탄력을 받아야 리듬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팔치기나 뭐 배치기 이런 게 전부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상체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가 1분에 58, 55개 하려면 무조건 리듬이 들어가야 되는데 리듬을 들어가려면 일단 발목을 써야 돼요. 발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오다 보면은 발을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발등을 들면 어떻게 되죠? 정강이 힘이 들어와요. 네, 정강이 힘. 네, 그래서 발을 다시 풀 때는 정강 힘이 안 들어가고 발목을 다시 잡아당겼을 때는 정강 힘이 들어가요. 정강이 들어가고 발목 들어가고 허벅지는 당연한 거예요. 허벅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복부, 상복부 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들어가냐면 여기요, 목근. 목. 네. 맞아요. 초반에 윗몸 일으키기 하실 때 이렇게 막 하시니까 목이 엄청 단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 두꺼워졌다고 엄청 저한테 뭐라 해요. 자기 숨 쉴 때 엄청 뭐라 하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목이 단련이 돼야 이 깍지를 낀 상태에서 같이 올라올 때 얘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버틸 때도 목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목도 쓰이고 그 다음에 뒷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척추 기립근까지 쓰죠. 근데 이제 얘를 따로따로 단련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위를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발목도 써야 되고 목도 까딱까딱 하면서 써야 되고 허리도 내려갈 때 버텨주는 힘, 방금 팔굽할 때 복근의 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제 주변에는 놀랍게도 한 개도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윗몸 일으키기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간보기로 매일 조금씩 할 만한 추천 운동 같은 게 있나요? 그분이 허리가 완전히 뻣뻣하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근력을 떠나서 완전 빼빼 마른 분이어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체구가 엄청 많이 나가는 분, 막 뱃살이 접혀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렇게 해도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완전 뻣뻣한 사람들, 유연성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 이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려면은 그 앉아서 하는 좌정굴도 해야 되거든요. 그 스트레칭 같은 거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 허리가 뻣뻣한 사람들은 우리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사람들은 뒤통수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정수리 위로 손깍지가 올라가서 몸 전체를 군뱅이처럼 마을 수 있어요. 네, 이거부터가 조금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근력을 써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 친구분은 좀 빼빼 마르셨어요? 말랐어요. 빼빼 말랐죠. 네. 거의 한 80%가 빼빼 마르신 분들이 안 돼요. 일단 잘 드셔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를 잘 하려면 보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크런치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네. 크런치라는 동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릎 크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크런치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복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이 허리를 접어주는 게 일단 습관이 돼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무릎 슬기라고 하는 건데 이 손끝에서 이렇게 준비해요. 이 상태에서도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을 최대한 올라가려고 쭉 이 동작 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목근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상체 들어간 상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말려고 해요. 그분들 대부분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질 때도 쿵 하고 떨어지고 복근에 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스트레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전문가다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한 번도 센서 안 해본 사람들은 센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시범 보여도 될까요? 저 윗몸 잘하거든요. 그래. 윗몸 푸시. 자, 한번 일단 누워보세요. 그래서 작동 진행 좀 해주시고. 오랜만이에요. 학원에 오래 안 가요. 한번 누워보세요. 지금 준비 자세부터 보면 원래 지금 1분에 몇 개 하세요? 최대 많이 할 때 58개 했어요. 58개 정도? 네. 굉장히 많이 하셨네. 지금 이제 조금 더 60개 넘고 싶으시면 이 발 뒤꿈치랑 엉덩이가 조금 더 가까우면서 네,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일단 방금 하셨으니까 1분 측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10번? 1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네, 1분.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준비 시작! 와. 남았습니다. 10초. 49, 50, 5초. 51. 오케이. 와. 아직 실력 죽지 않았는데. 오. 대단한데? 오늘 잘하게 된 비결이 뭐가 됩니까? 롬박에 있는 체력 단련 근치를 맨날 이용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52개.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대단하다. 그쵸? 여러분은 또, 고? 와, 그래요. 사실 호흡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일정하게만 하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 할 때 숨 들숨날숨 하시는 분도 있고 방금 하신 것처럼 뭐 20초 쉬었다가 아예 참았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장거리나 막 장거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호흡이 되게 일정하잖아요. 그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솔직히 그 호흡까지 훈련을 하기에는 완전 엘리트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차라리 하나면은 괜찮아. 이몸일기 하나만 준비하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호흡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루틴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학원에 왔다, 네. 공방에 왔다. 그래서 이제 막 학원에 막 도착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학원 막 찾고 학원 다녀야 또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드림의 장점 한번. 체력학원. 네, 체력학원 다녀야 되는 이유. 체력학원 다녀야 네, 되는 이유. 다녀야만 이유. 응. 네. 진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실기가 준비를 안 하면 변별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조금 다 상황 평준화되고 있어요. 실기 능력 자체가.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실제 실기장에서 감독관들이 유하게 봐주는 것도 작용을 할 텐데 그걸 다 떠나서 본인의 기본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운동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달 정도 하고 나서는 이 운동이 내 거라고 전혀 감도 안 잡히잖아요. 맞아요. 아까 팔 근육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맨날 운동해요. 맨날 운동하셨죠? 이게 사실 몸이 맨날 운동하더라도 일주일만 쉬면은 언제 그랬냐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적응을 하려면은 저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운동을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니고 나는 운동을 그래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정도만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고 조금 필기가 급한 건 알아요. 네, 조급한 건 아는데 이게 필압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한 3주 만에 합격을 노리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서는 필기할 땐 필기하시고 또 체력할 때는 체력에 최대한 올인을 하셔야 필기 합격하고 나서도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팔굽이랑 이몸일으키기는 보너스 종목이에요. 네. 이거 두 개는 정말 그냥 8점 이상을 노리셔야 되고 그나마 변별력 있는 100m와 악력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못해요. 팔굽이랑 이몸일으키기는 솔직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좀 푹신한 매트 있으면 되고 잇몸일으키는 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팔굽혀펴기는 그냥 맨바닥에서 이 한 평만 있으면 가능한데 100m랑 악력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배우지 않으면 본인의 기록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상이 가장 많이 와요. 100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천천히 부상 받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금 같이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여기 이제 올해 겨울이 되면 8년 차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일단은 4년제 체육대학 출신 선생님들이시고 100m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100m는 선생님들이 선수급 이상으로 다 하세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현역 때 13초 때도 뛰었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1초 때 정도 뛰었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기록이 나오기까지의 노력과 노하우들을 다 전수할 줄 알아야 되고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게 7년간, 8년간 그다음에 뭐 다른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20년간 만났던 많은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표본들 중에서도 아까 그 수험생 질문하신 것처럼 친구분 이몸 이렇게 안 된다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표본을. 그래서 표본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으니까 1대1로도 이 사람이 왜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못 따라오고 왜 이 사람은 별거 안 했는데 잘 따라오는지 잘 알 수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조금 좀 더 체계적으로 천천히 완전 초보자 수준부터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체력은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학원 그 체력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입시 전문 선생님이 체력이 왜 중요한가, 체력으로 이런 사례도 만들어봤다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민지라는 친구가 이번에 필기 커트로 EBS 끝에 붙었는데 40점 만점에 39점을 받아가지고 껑충 뛰어가지고 최종까지 같이 간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롬박 스터디는 시작할 때부터 아예 체력과 병행을 반드시 꼭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는 입장권이란 말이 진짜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필기는 1배수 1등이나 2배수 끝이나 사실은 필기에서 오는 차이는 별로 되지 않아요. 체력에서 미리 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점수 차이가 폭이 크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2배수에서 1배수 넘어가고 합격한 케이스가 너무 많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수험 시장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런 경험들은 저 아니어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앞선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체력은 꼭 미리미리 집에서 안 되면 학원 도움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친구의 도움 받더라도 꼭 같이 해서 오케이? 근데 항상 그러면 오늘 체력학원 소개 영상 및 홍보 영상을 찍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동생하고 이제 롬방하고 한지도 지금 저희 거의 개원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죠? 벌써. 됐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사실 처음이잖아요. 네. 너무 각자 살기 바빴어요. 너무 바빠, 사고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또 여러 컨텐츠들로 수험생들한테 역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체력 학원에 왔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가고 싶은 곳들 북한 파출소든 경찰서든 함정이든 제가 찾아가서 또 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상관없이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